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러 와주셨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말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어요.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는다. 살다 보면 누구나 자기 자신을 의심할 때가 있죠.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외면당할 때는 더더욱요. 그런데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잊고 있던 자신만의 빛나는 순간이 큰 반전을 가져오기도 해요. 오늘은 69세 이수자님의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고 가족들과 다시 마음을 연결했던 특별한 순간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본격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선물로 받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평창에 살고 있는 69세 이수자입니다. 제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놓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가족의 무관심과 무시에 소가리를 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을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강원도 평창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며 힘겹게 저희 남매를 키우셨죠. 집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부모님의 정성과 사랑 덕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유년 시절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교실 창문 너머로 보이던 논밭과 하늘을 바라보며 막연히 큰 세상으로 나가고 싶다는 꿈을 꾸곤 했습니다. 그런 제게 영어라는 언어는 큰 계시와도 같았습니다. 중학교 때 처음으로 접한 영어 수업에서 제게 남다른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저는 영어 교과서를 들고 혼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단어 한마디를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조금씩 넓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이 마을을 벗어나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른 나라를 경험하고 싶다는 열망은 제가 가진 가장 큰 동력이었습니다. 마침내 대학에서 외국어를 전공했고 이후 통역사가 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제게 최고의 순간은 평창 올림픽에서 통역사로 활약했던 경험입니다. 그곳에서 각국의 선수들과 관객들을 연결하며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된 것 같아 뿌듯했죠. 유창하게 외국어를 구사하며 제 목소리가 사람들의 마음에 닿을 때마다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영광의 순간도 시간이 지나면 먼지가 쌓이는 트로피처럼 추억 속으로 묻히기 마련이더군요. 은퇴 후에는 고향 평창에 정착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아들 도연, 며느리 미영, 그리고 손자 우진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도연이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던 모범생이었고 지금도 서울에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저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며느리 미영이었습니다. 미영은 현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똑똑하고 야심 있는 사람이었지만 저를 대하는 태도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자주 저를 깎아내리는 말을 했고 저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일하러 나갔고 며느리는 손자 우진이를 데리고 학원에 다녀온 날이었죠. 그런데 저녁 식사를 준비하다가 며느리가 갑자기 서재에 들어가더니 올림픽 기념품들이 놓인 책장을 훑어보며 툴툴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이거 다 치우라고요. 집이 너무 꽉 막혀 보여요. 저는 서재로 달려가 웃으며 말했죠. 미영아, 이건 그냥 두자. 나에게 소중한 추억들이 담겨 있는 거야. 그냥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니까. 그런데 며느리는 제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기념품을 하나씩 집어들며 빈정거리는 말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힘이 나요? 어머니,
이게 무슨 힘이 나요? 올림픽이 뭐 대단한 건가요? 그냥 사람들 뛰고 던지고 하는 건데. 그 순간 제가 평생 쌓아온 자부심이 그녀의 그 한마디로 산산이 부서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쓰라렸지만 며느리와 싸우고 싶지 않아 애써 참고 다시 설득하려 했습니다. 미영아, 나도 알아. 이게 너희 세대에게는 별거 아닐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이건 나의 전부야. 나의 젊음과 노력, 그리고 자랑스러웠던 순간들이 담긴 거야. 제발 좀 이해해줘. 그러나 며느리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죠.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지금 어머니가 이걸 보면서 과거를 추억하는 게 우리한테는 오히려 짐이에요. 요즘 세상은 다 미래를 보잖아요. 어머니도 과거에만 갇혀있지 말고 좀 앞으로 가세요. 그 순간 제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것도 모른 채 책장을 정리해야 한다며 기념품 몇 개를 서랍 속에 밀어넣기 시작했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미영아, 그만해. 제발 그만 좀 해줘. 처음으로 화를 내는 제 목소리에 며느리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화내실 일이에요? 그냥 오래된 물건 몇 개 정리하는 건데요. 어머니가 아직도 이런 걸 붙들고 있는 게 더 문제 아닌가요? 며느리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식사 자리에서 저는 다시 한번 그녀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자 우진이가 밥을 먹다 갑자기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진짜 통역사였어요? 아니면 그냥 그런 척한 거예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라 우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우진아, 할머니가 진짜로 통역사였지. 올림픽 때 선수들과 관객들을 연결해주는 일을 했단다. 하지만 며느리가 그 대화에 끼어들며 또다시 제 말을 끊어버렸습니다. 우진아, 그거 다 옛날 얘기야. 요즘은 번역기 하나만 있어도 다 되는 일이야. 솔직히 할머니가 하는 일보다 내 학원 선생님이 더 영어 잘할걸? 아들도 저를 쳐다봤지만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밥만 조용히 먹으며 이 상황을 회피하려는 것 같았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밥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식탁 위에 흐르는 어색한 침묵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어요. 며느리와의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져만 갔습니다. 특히 가족끼리 함께 모여 있을 때마다 그녀는 저를 무시하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우진이의 영어 학원 진도를 얘기하는 자리에서 며느리는 저를 흘겨보며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 우리 우진이는 어머니가 해주셨던 올드한 영어 말고 요즘 스타일로 배우고 있거든요. 아시죠? 이제 그런 식으로 배우는 건 다 뒤처진 거. 저는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영어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 내가 우진이한테 책도 같이 읽어주고 싶고, 그래도 내가 영어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 내가 우진이한테 책도 같이 읽어주고 싶고. 그런데 며느리는 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손을 휘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어머니가 괜히 복잡하게 얘기하면 아이가 헷갈릴까 봐요. 그녀의 뾰족한 말투에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우진이는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아들은 여전히 제 편을 들기는커녕 묵묵히 상황을 넘기기만 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대놓고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제가 자주 보던 외국어 서적과 사전을 방 한쪽으로 몰아넣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건 정말 정리해야겠어요. 이런 책들 요즘 누가 봐요? 이제는 인터넷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이런 걸 두고 있는 게 참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서재로 들어가 기념품들과 책들을 살펴보며 다시 한번 부탁했습니다. 미영아, 이것들은 그냥 두자. 나한테는 정말 소중한 것들이야. 내가 여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았는지 알잖아. 하지만 며느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소롭다는 듯이 웃으며 제게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책이나 기념품들이 어머니한테 소중한 건 알겠는데, 이제는 저희도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머니도 이제 이 집에서 필요한 물건들만 두시고, 나머지는 좀 줄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순간 며느리의 말이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이 집에 내 공간은 더 이상 없다는 의미로 느껴졌죠.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에게조차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집에서 나의 자리는 어디일까? 나는 그냥 방 한 칸 차지하는 짐 같은 존재인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서러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가 손자 우진이를 데리고 외식을 다녀온 날이었습니다. 식사 중 손자가 저를 바라보며 엉뚱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할머니, 올림픽 통역사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진짜로 했던 거 맞아요? 아니면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차분히 웃으며 대답하려 했습니다. 우진아, 그건 할머니가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했어. 그런데 또다시 며느리가 말을 끊고 들어왔습니다. 우진아, 그건 할머니가 그냥 옛날에 잠깐 했던 거야. 지금은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영어를 잘 배워서 진짜 중요한 일을 해야 해. 할머니가 했던 거랑은 차원이 다르지. 그녀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영아,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니?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게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너는 알지도 못하잖아. 하지만 며느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어머니,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서 어머니가 했던 건 그냥 옛날 얘기일 뿐이에요. 지금은 다들 스마트폰으로 해결해요. 통역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내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죠. 그날은 국제 스포츠 대회 마지막 날, 우리 가족은 평창의 대형 체육관에 있었습니다. 이 대회는 여러 나라에서 온 선수들과 관계자들이 모이는 중요한 행사였죠. 저는 오랜만에 활기찬 현장을 보니 마음이 들떴지만 동시에 무거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예전처럼 활약할 기회가 없으니까요. 행사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지만 갑자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주최 측에서 중요한 외국 선수단의 기자 회견을 준비하던 도중 통역사가 교통체증으로 인해 행사장에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황해하며 서둘러 대안을 찾고 있었지만 외국 선수들과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기자 회견장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선수들은 영어와 스페인어로 질문을 던지는 기자들을 이해하지 못해 답변을 머뭇거렸고 주최 측 관계자들도 상황을 수습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 미영이 제게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저런 상황에서 어머니가 나설 필요는 없겠죠? 괜히 실수하면 더 망칠 테니까요. 그녀의 말은 저를 완전히 무시하는 듯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말을 무시한 채 혼란스러운 현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고민했습니다. 지금 나서도 괜찮을까? 아니, 내가 나서야 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나처럼 간절히 도움을 줄 사람이 필요할 테니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침묵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때 저는 용기를 내어 기자 회견장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순간 며느리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뭐 하시는 거예요? 제발 나서지 마세요. 괜히 나섰다가 창피만 당하면 어쩌려고?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내가 창피를 당하든 말든 지금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는 거야. 주최 측의 한 스태프가 제가 나서는 것을 보고 당황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요? 통역이 가능한 분이신가요? 저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평창 올림픽에서 통역사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여기 상황을 정리해 드릴게요. 저는 무대 앞에 섰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그동안 제가 쌓아온 경험과 자신감이 절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선수들에게 스페인어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Buenas tardes. Ahora, por favor, habemos de especial para cupida ayudarlos. 스페인어를 들은 선수들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그들은 저를 믿고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죠. 저는 선수들과 기자들 사이의 질문과 답변을 영어와 스페인어로 번갈아 통역하며 점점 혼란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 순간 기자 중 한 명이 갑작스럽게 까다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수들에게 이번 경기의 경기장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자들의 분위기가 점점 날카로워지자 선수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미소를 띠며 선수들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Responda con calma. Estoy aquí para apoyarlos. 그들은 제 도움을 받아 차분하게 답변을 이어갔고 저는 그들의 답변을 깔끔하게 통역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점점 회견장의 분위기가 안정되었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제게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수단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저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Muchas gracias, señora. Usted salvó el día. 그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기자들과 관계자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Gracias. Fue un honor para mí. 기자 회견이 성공적으로 끝난 뒤 주최 측 관계자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놀라운 통역 실력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 같은 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제 자신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본 며느리는 말문이 막힌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고 아들 도연 역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행사장을 나설 때 손자 우진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진짜 멋있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잘하는 줄 몰랐어요.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저는 우진이를 꼭 안아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다시 보여줬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살아온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둘러싼 공기가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한참 후 아들 도연이가 먼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엄마가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게 부끄럽네요. 엄마를 너무 가볍게 봤던 것 같아요. 그 말에 며느리 미영도 곧바로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정말 사과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머니를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어머니가 통역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잠시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차분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아, 도현아. 미영아. 사실 나도 내가 괜히 너희 세대랑 맞지 않아서 불편하게 하는 건 아닌가 고민한 적이 많았어. 그런데 이제 이렇게 너희가 내 마음을 이해해줘서 정말 고맙구나. 손자 우진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밝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진짜 멋있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영어도 잘하고
사람들도 돕는 멋진 어른이 될래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우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우진이도 꼭 멋진 어른이 될 거야. 할머니가 응원할게. 그 순간 가족 간의 오랜 거리감과 오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제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우진이 학교에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의 경험이 아이들에게 좋은 교훈이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놀랐지만 미영의 진심이 담긴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미영아. 아이들에게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이 나한테도 큰 기쁨이 될 것 같구나. 그날 이후 가족들과의 관계는 전보다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손자는 영어를 공부할 때마다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커피 한 잔을 제게 내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보니 어머니가 이 집에서 제일 멋진 분 같아요. 저도 어머니처럼 제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며느리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미영아, 너도 이미 좋은 엄마야. 앞으로도 우리 서로 도우며 잘 지내보자.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평창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가슴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던 말들을 이제는 꺼내놓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제자리를 되찾았다는 느낌이 제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저처럼 누군가에게 외면당하거나 자신의 가치를 잊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 누구도 여러분의 삶을 대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자부심을 잃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할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